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4주차 인간관계 심리학적 이해에서 3교시 대인기술에 대해서 오늘 수업해 보겠습니다. 이게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얼굴도 보고 저희는 이제 3교시는 실습이 많아요. 1, 2에서 이론을 배운 게. 근데 지금 코로나로 원격으로 해야 돼서 지금 뭐 공감 연습 이런 거는 같이 할 수 없으니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다른 책에 있는 거 조금 같이 이론으로 공부하면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변화는 개인이 자신이 아닌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려고 할 때 일어난다예요. 지금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코로나로 다 예민하고 한데 우리는 그래도 간호사 전문가의 길을 향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인 기술. 면대면으로 얘기하는 거죠. 비언어적 대인 기술이에요. 이거는 언어가 없이 비언어적으로 한단 말이겠죠. 그래서 얼굴 표정을 통해 많은 의미를 전달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담자사라 그런지 상대방한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어때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거나 하면 바로 주제를 바꿉니다. 그래서 관계를 좋도록 할 수 있도록 항상 이제 촉을 세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인 기술 이건 배워두면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으니 한번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눈 마주침 어때요? 상대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거나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 됩니다. 몸 동작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어때요? 거울 효과라고 하죠. 그 사람을 따라하거나 몸이 앞으로 가거나 신체적 언어는 참 중요하거든요. 그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열중셔를 하거나 뒤로 물러가 있으면 어떨까요? 적개심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대인 기술을 배울 필요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는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물리적 거리나 서로 앉는 방향, 관계의 태도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자, 언어적 대인 기술. 자, 이건 말대로 언어적. 경청하기, 질문하기, 공감하기. 경청에서는 어때요?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완전 의사소통 기본이죠. 자, 들을 청, 이 한문을 보면, 뭐, 청가집 눈으로 보듯 들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문가 간호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환자를 대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다 예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한마디로 어때요? 상처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질문하기.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하기. 저는 공감하기가 그 상대방의 신발을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를 이제 한번 연습을 사실 해야 되지만 우리는 지금 원격으로 하기 때문에 참고로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나 전달법, 너 전달법인데, 나 전달법은 내가 중심이에요. 오기로 해놓고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으니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나 걱정도 되고, 나죠. 걱정도 되고, 내가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 연락을 안 해준다고 생각하니 나를 배려해주지 않는다고 생각 때문에 섭섭하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상황 결과 느낌이에요. 내면은 걱정 섭섭함이죠. 우린 대부분 나 전달법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넌 전화 한 통 없냐? 날 어떻게 보는 거냐? 뭐 약속 하나 해봐라. 이렇게 강하게 직선적으로 되잖아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앵무새 기법이라고 합니다. 군화 기법. 배고파서 막 짜증나 죽겠다. 배고프구나. 뭐 어떻구나.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을 똑같이 따라해서 뒤에 뭐예요? 구나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뭐 니는 왜 연락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네가 연락 안 해서 섭섭했구나. 이렇게 구나. 여러분은 구나 기법만 해도 관계가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나전자법은 원래 세 명이 한 조를 해서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 이렇게 관찰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실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냥 한번 책을 읽고 넘어가고 다음에 되면 우리 2학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실습할 수 있는 거를 또 해보고 저는 지금 원격으로 하면서 굳이 지금 과제를 내고 싶진 않거든요. 과제를 내고 싶진 않고 이건 인간관계니까 잘 지낼 수 있는 그 방법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 전달법, 나를 주어로 하는 진술이에요. 저도 참 이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한번 볼게요. 느낌은 책임을 자신에게 돌린다.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방어나 부정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죠. 상대방이 아니라 나한테 오니까요. 그리고 관계를 망치지 않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태도와 변화하는 의지를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로, 그래서 너보다는 나로 갑니다. 자, 대인기술 보면 대인기술 의미와 기능하고 조금 다른 책이 있는 건데 제가 참고로 넣었으니까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는지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대인기술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언어적 비언어적 능력입니다. 자신의 의도를 잘 전달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대인기술의 특성은 학습을 통해 획득되고 언어적 행동과 비언어적 행동으로 구성되고 대인기술은 행위자 상대방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 성과를 초대합니다. 자, 얘기하는데 우리 어때요? 상대방하고 관계가 좋으면 어떨까요? 좀 늦어도 이해하고 뭐 레포트 좀 늦게 낸다고 어때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관계예요, 관계. 자, A, B, C, D 1학년 학생들이 있습니다. A반 학생들은 어때요? 공부도 잘하고, 대답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레포트 날짜도 잘 지켜요. 근데 B 학생들은 어때요? 니약하든지 말든지 레포트 기간이 지나도 했으면은 제 마음이 어떨까요? A반 애들한테 더 마음이 가겠죠. 사람 관계는 똑같아요. 저는 차별하고 싶진 않지만 A, B, C, D가 있다면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교수님 있지만 어때요? 내가 마음에 드는 교수님이면 아이고 저 교수는 재밌기도 해. 뭐 어때? 근데 싫으면 어때요? 저 교수는 왜 저래? 다 눈에 안 좋은 것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문가 간호사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긍정으로 보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차 대인 관계에 대해서도 배울 겁니다, 지금. 자, 비언어적 대인 기술은 얼굴 표정, 눈 마주침, 몸 동작, 신체적 접촉, 공간 활용, 말 없이 관계하는 거죠. 자, 탐구 문제 한번 볼까요? 친구나 연인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 비언어적 대인 기술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친구들을 안내할 수 있는 맛집을 알고 있나요? 4명의 친구와 주말을 저녁 시간을 보낼 경우 당신은 어떤 장소를 추천할까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저녁 시간을 보낼 건가요? 당신은 연인과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찻집이나 음식점을 잘 알고 있나요? 만약 연인과 데이트를 한다면 어떤 곳에서 어떤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낼 건가요? 여러분은 이것도 비언어적인 거죠. 자, 언어적 개인기술. 경청하기, 질문하기, 반영 공감하기, 설명하기, 강화주기, 자기 공개하기, 자기 주장하기, 유머 농담하기예요. 아까 그전 거는 비언어적이죠. 어디에 갈 건지, 레스토랑을 아는지, 커피숍을 아는지 한다면 이거는 8가지 있습니다. 자, 탐구 문제. 자신의 생각을 명료한 언어로 재미있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대인 기술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인내심 있게 공감적으로 잘 경청하는 것은 더 중요한 대인 기술입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자신은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지 유심히 관찰 한번 해보고 어떤 친구가 가장 말을 많이 하는지 그 친구는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그 친구가 말을 할 때 다른 친구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 살펴봅니다. 그래서 원래 실습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할 수 없으니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누가 말을 많이 하고 그 상대방을 어떻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는 거죠. 그래야 이제 관계가 볼 수 있죠. 자, 어떤 친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가장 주의 깊게 경찰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어떤 공감적인 반응을 해주는지, 당신 자신은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어떻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지 관찰하는지를 해봅니다. 그래서 요 3자 대면 요것만 잘 배우시면 여러분은 뭐 의사분들, 같은 동료분들, 환자분들 다 이렇게 잘 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연습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비폭력 대화예요. 폭력의 반대가 비폭력이겠죠. 싸우지 않는 부드러운 대화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사회는 갈등이 증가하는 이유로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게 폭력적인 대화죠. 이게 왜 될까요? 폭력적인 대화? 내 말이 맞고 네 말이 틀렸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 말이 맞으니까.
내 말을 따라야 되는데 너가 왜 그래? 라는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관계를 잘 지낼 수 없습니다. 자, 보시면 대인관계를 폭력적 대화는 어때요? 상대방 행동을 평가하거나 비판하고 정가하고 질책하고 강요하거나 금지하고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환자하고 관계도 안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비폭력 대화로 갑니다. 자, 비폭력 대화란 상대방의 마음의 상처를 주지 함으로써 자신의 감정과 바람을 잘 전달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자, 관찰. 상대방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구체적인 언어를 표현한다. 예를 들어서 친구랑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친구가 1시간째 안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상황만 적어요. 관찰, 1시간 늦게 옴, 뭐 바람 맞음, 뭐 이런 거 있죠. 두 번째,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한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자각하고 알아차리고 표현한다. 이건 뭐냐면 1시간 동안 기다리니까 어때요? 이 친구가 안 오니까 내 감정이 이게 무시하나, 뭐 사고 났나, 별의별 감정이 다 생각하겠죠? 이거를 알아차리고 표현한다. 네가 안 오니까 어때요? 내가 너무 불안했어. 아니면 다음부터 좀 어떻게 할래? 라고 이런 감정이 있죠. 자, 욕구. 부정 감정을 일으킨 나의 내면적 욕구와 기대를 찾아낸다. 아까 얘기한 처럼 장미꽃, 빨간색 장미꽃이에요. 근데 옛날에 받았을 때는 스토커한테 받은 빨간색 장미꽃이에요. 그럼 어떨까요? 빨간색 장미꽃만 보면 그 스토커가 생각나요. 근데 현재 지금 멋있는 남자가 나한테 장미꽃을 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 그 스토커가 다시 생각나서 그 장미꽃을 회피하게 돼요. 이게 인지적 왜곡인데 여기서 보면 부정 감정을 일으킨 나의 내면적 욕구와 기대를 찾는다. 또 그런 거 아니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민지적 왜곡을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그래서 요청. 나의 욕구와 바람을 전달하면서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행동을 요청한다. 자, 예를 들면 친구가 1시간 늦었어요. 근데 나의 마음 어떨까요? 저것이 내 무시하나? 사고 났나? 감정이 늘죠? 욕구.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와야 되는데 가치관이 보이겠죠. 요청. 다음부터는 내가 걱정되니 늦게 오면 뭐 핸드폰에 연락을 주든 기다리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요청. 자, 이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잘 안 나옵니다. 하다 보면 화가 나니까 연습 많이 살 길이겠죠. 자, 비폭력 대화의 4단계 평가, 관찰을 분리하여 관찰한 걸 표현한다. 상황만 적으셔야 됩니다. 상황, 느낌, 위의 관찰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다. 네가 이래가지고 내가 마음이 뭐 혼란스러워, 뭐 어떻게, 뭐 이런 자기 느낌. 그러한 느낌을 일으키는 욕구 가치관을 찾는다. 네가 연락이 안 되니까 내가 너무 속상했고 나는 약속을 잘 지키는 가치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좀 따라줬으면 좋겠어. 부탁,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부탁한다. 다음부터는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걱정되니까. 뭐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해야 부드럽게 나오겠죠. 이 말이. 자, 부정적 대인기술. 대인기술에서는 미숙형과 억제형이 있습니다. 미숙형은 대인기술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원활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억제형은 대인관계의 불안과 긴장으로 자신의 대인기술을 적절하게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의 대인기술은 어떤 건지 한번 보죠. 자, 대인기술 훈련. 다양한 대인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시키거나 사회훈련, 면접, 비공식적 모임, 데이트 상황 등에 필요한 대인기술. 대인기술, 그러니까 누군가를 모방하거나 따라하거나 저 사람이 저렇게 하더라. 우리 인간성 좋은 거나 인기가 많은 친구들 한번 보세요. 그 친구는 어때요? 말을 잘 듣거나 리액션이 좋거나 호탕하게 웃거나 뭐 유머가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계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고 모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양한 개인 기술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아까 고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장미꽃 얘기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인지적 재구성, 부적응적적 인지와 변화입니다. 이게 대인관계에서 부적절한 감정과 행동을 유발하는 비합리적 신념과 인지적 왜곡을 찾아내어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아까 한번 얘기했는데요. 장미꽃을 옛날에 받았어요. 근데 그 남자가 사귀다가 스토커로 변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기억에 빨간색 장미꽃을 보면 스토커가 생각나요. 하지만 그거는 그 전이에요.
지금 멋진 남자가 나한테 장미꽃을 줬어요. 근데 우리는 깜짝 놀랄 거죠. 그 왜 빨간 장미꽃은 이꼬르 스토커가 생각나기 때문에 이게 인지적 왜곡입니다. 이걸 찾아내서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는 그게 아차 해서 그때 하면 어때요? 혼란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때의 빨간 꽃은 그때, 지금의 빨간 꽃은 다른 장미꽃이라고 하는 이런 인지적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불안, 좌절과 분노를 잘 느끼는 사람은 대인기술 억제형으로 해서 필요한 훈련입니다. 자, 인간관계 개선 방법. 인간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이해하고 자기 공개, 인간관계를 심화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인간관계에서는 경험하는 부적정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대인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관계예요, 관계. 자, 여러분이 저를 만났는데 인사를 하고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하면 어때요? 안녕하세요 하면은 저도 눈 마주침 얼굴을 보면서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할 수 있죠. 근데 저를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씩 가쁘고 하면 난 제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어때요?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지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때요? 간호사 전문가입니다. 환자를 볼 때도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어때요? 그 환자는 몰라요. 내가 화가 난지.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자, 집에서 싸웠어요. 싸웠는데 우리는 어때요? 머릿속에 만약 엄마랑 싸웠다. 그러면 머릿속에 엄마가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 생명과도 존중되는 직업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탁탁 터는 방법을 노력해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자, 감정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집에 싸운 건 집에 싸운 거 딱 병원 학교 탁 들어오는 순간 어때요? 새롭게 변신. 내 기분은 내가 정해요. 그래야 인간관계에 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힘. 저도 마찬가지. 만약 남편하고 싸웠는데 설린데 가가지고 인사해도 막 못 들은 척하고 이러면은 어떨까요? 저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라고 여러분이 판단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전문가라 생각하시고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보시면 대인관계지 시작. 자, 우연한 만남이라도 상대방한테 관심을 표현합니다. 우린 어때요? 머리를 자른 친구 머리 잘랐네. 끝이에요. 그럼 관심이 될까요? 머리 자르니까 야, 더 젊어 보인다. 머리 자르니까 더 상큼하다. 잘 어울린다. 이렇게 감정으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스카프를 했어요. 스카프 어때요? 스카프 했네? 이거 말고 뒤에 감정, 긍정 감정으로 스카프 하니까 봄이 온 것 같네요. 색깔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어울리고 멋져요. 뭐 이렇게 해주는 게 립 서비스가 아니고 관심의 표현입니다. 자, 상대방과 우연하게 마주친 경우는 대화를 나누는 적절한 기회를 조성하고 대화를 나눌 장소를 알아두고 부담 없는 화제를 준비하고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바쁜 생활, 거부두려움, 불신을 알아차리고 예방합니다. 여기 바쁘면 어때요? 만날 시간이 없고 거부는 어때요? 내가 차 한 잔 마시자고 했는데 제가 바쁘다고 거절할 수도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작도 하지 않는 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불신, 내가 이 말하면 잠깐 믿어줄까? 이런 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요. 자, 두 번째 자기 공개예요. 자기 공개. 자, 자신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메리카노 따뜻한 걸 먹는지 아니면은 뭐 라떼를 먹는지 뭐 커피를 안 마시는지 이것도 중요한 거죠. 타인한테 알리는. 자, 친밀해질수록 자기 공개 수준이 깊어집니다. 수준 1은 개인의 공적인 정보죠. 이름, 학교, 동아리 뭐 이런 거. 수준 2는 사적인 취미, 태도, 가족관계. 수준 3은 비밀스러운 정보, 고민, 갈등, 재정 상황, 성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개는 상호 교환적으로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나도 얘기하면 너도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수준 3으로 얘기하는데 어때요? 상대방은 수준 1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서로가. 그래서 자기 공개 수준이 상대방의 균형을 이루면서 깊어지면서 인간관계, 친밀감과 신뢰가 심화가 형성됩니다. 관계가. 그래서 상대방도 준비가 돼 있는지를 보시고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겠죠. 네. 자, 인간관계에서 자기 공개. 자기소개는 만남의 목적과 대상을 생각하고 그에 알맞게 이어져야 되고 자신의 특성을 잘 알릴 수 있는 자기소개를 하고 첫 만남에서의 자기소개에서는 상호적이어야 되고 자기소개는 언어적 표현도 있지만 외모, 옷차림,
자세, 몸짓 등으로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도 유의해야 합니다. 자, 자신의 특성을 잘 알릴 수 있는 자기소개 방법을 생각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계명대에서도 교육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항상 첫 시간에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닮은 이미지를 찍어오는 게 과제로 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대학생이 됐고 하다 보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 관계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대학교에 딱 들어왔을 때 자기소개 방법은 자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를 닮은 거를 찍어서 올리려고 하면 지금 기억나는 것은 빨간색 외에 소화기 있죠. 나는 조용하지만 중요할 때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깔끔하잖아요, 자기소개.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죠. 자, 볼펜 지우는 화이트 있죠. 나는 남의 잘못을 잘 용서해주는 사람입니다. 전 아직도 그 친구가 기억나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특성을 잘 알릴 수 있는 나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보안관 배치 같은 여자입니다. 다 그렇게. 그럼 보안관 배치 어때요? 경찰, 뭐 사명감, 뭐 이런 의리 있겠다, 뭐 이런 추후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인간관계 심화 단계에서 자기 공개는 개인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공개됩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고민이나 갈등, 자신의 단점이나 약점 뭐 여러 가지 있죠. 인간관계 심화 단계는 대개 서로에 대한 감정과 생각이 있어서 자신의 깊은 속마음을 내어보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속마음을 내어보이게 되고 알게 됐을 때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되고 친밀감과 신뢰감이 깊어지며 결과적으로는 깊은 인간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은 어때요? 나는 저 친구가 친하다고 수준 3으로 얘기했는데 저 친구는 내가 1인 거죠. 그럼 어때요? 또 상처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관계에서 경청의 중요성. 경청 참 제일 중요하죠.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공감적으로 잘 이해해주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죠. 저희도 정신과에서 트레이닝 받으면 40분 동안 환자분들이 얘기할 동안 의사분들은 그렇군요. 그렇겠네요. 힘들었겠네요. 이게 다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얘기를 40분 동안 들어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남의 말을 듣는 건 정말 괴로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신과 의사들은 어때요? 자기 직업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도 간호사예요. 자, 환자의 말을 잘 들어줘야 하는데 더 어려운 건 뭐예요? 일반 사람이 아니라 몸이 아픈 사람들 때문에 짜증이 많이 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거기에 같이 대응하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니 우리는 넓은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 이 지금 수업 1, 2, 3, 4학년 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튼튼한 마음의 그릇을 만드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청이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참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되면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 둘이를 관찰하는 사람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얼굴 보면서 실습할 날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청하는 거는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집중하면 경청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따라가고 질문도 중요하고 수용, 격려, 공감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전달하면서 대화를 지속해 나가죠. 자, 공감 어떨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 주는 거, 대화를 촉진하고 인간관계를 심화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죠. 저는 공감은 그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발을 신어보는 것. 그렇구나라고는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공감적 반응. 상대방의 말을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노력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 속에 담겨 있는 감정, 생각을 잘 포착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감정과 느껴진 감정을 잘 전달을 해야 합니다. 자, 인간관계에서는 어때요? 발신자의 의도를 수신자가 오해하거나 왜곡하여 갈등이 생기므로 명료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이건 뭐냐면 제가 만약 누구한테 꽃을 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만약에 아까 빨간 꽃, 장미꽃, 스토커가 생각난다고 해서 버렸어요. 오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우리는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뭔가를 줬는데 그 친구가 빨간 꽃에
나한테 스토커가 생기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신자는 전달하는 자신의 의도, 생각을 감정하게 표현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 생각, 감정을 적절한 메시지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고 피드백 받는 게 중요해서 이 의사소통 오해 엄청 많죠. 우리도 집안에도 한번 보시면 어때요? 대화 되나요? 환자랑 우리랑도 어떨까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이시니까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자기 표현. 자신의 감정, 사고, 욕구, 바람 등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때요? 자기 표현이에요, 자기 표현. 긍정, 감정, 부탁하기, 거절하기, 대화할 때 시작하고 원할 때 종결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 감정. 긍정적인 감정 어때요? 매력 감정, 긍정적인 감정 느끼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머리 잘랐네. 그 뒤에는 맞죠? 머리 잘랐네. 어려 보이네요. 머리 잘라니까 상큼해요. 머리 잘라보니까 더 잘 어울려요. 이런 자기만의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우리 연습을 많이 안 해보니까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그 친밀감 이런 것을 자각, 알아차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격려, 지지, 칭찬하는 게 중요하고 자연스럽고 성숙한 행동을 하는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1학년 때 연습해야지 여러분 실습도 많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거는 평상시에 습관이 되도록 따로 공부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부정감정은 어때요? 니 때문에 그랬잖아. 이러면은 안 되죠. 아까 나 전달법 어때요? 나로 가져오세요. 나. 너로 가면 싸웁니다. 나로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그의 행동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참 어렵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하는 거 어때요? 비판하면 안 되고 질책, 정가, 통제, 무시하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 전달법 연습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자, 부정적 기술을 표현할 때 비폭력 대화, 아까 부드러운 대화법. 자,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서 불쾌한 감정을 전달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나 메시지. 네가 1시간씩 늦게 오니까 내가 너무 걱정되고 속상해.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제 시간에 와줬으면 좋겠어. 부탁하는 것까지 있죠.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나의 바람까지 표현하는 걸로. 자, 부탁하기. 원하는 걸 분명 얘기하고 도움을 청하기 전에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부탁하고 부탁하기 전에 어때요? 원하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정중하고 설득력 있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부터 들어놓고 머리부터 들어놓기 이 말은 뭐냐면 다짜고짜 자기 질문을 하는 게 어떻고 얘가 전화 받을 상황이 되는지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슥 얘기한 다음에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절 안 해보는 친구는 막 자기 일도 잘 못해요. 거절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근데 자기 표현이 중요하니까 이것도 연습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거절하기도 중요한 대인 기술이에요. 사실 거절은 어때요? 무례가 아니라 센스예요. 거절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오해해요. 도와줄 수 없는데 자꾸 그 사람의 관계 때문에 어때요? 할 수 없는 거를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를 자기가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효과적인 거절 방법. 자, 부탁한 상대방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표명해야 되고, 도움을 주고 싶은 의도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도와주지 못하는 사유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되고, 도움을 주지 못하는 아쉬움과 미안함을 전담으로써 상대방의 섭섭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거절해도 딱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생각해 볼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신뢰 어때요? 신뢰,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의도와 행동을 나타낼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와 더불어 그를 돕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려는 심리적 상태, 신뢰. 우리가 믿음, 신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몸과 마음도 다 믿어야지 우리가 내 몸도 맡기고 왜 수술도 하고 내 비밀도 얘기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뢰, 믿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신뢰는 어떤 사람한테 하는지 호의성, 성실성, 유능성. 자, 어때요? 신뢰.
그가 나에게 호의적인지, 언행과 일치하는지, 책임감 있는 건지, 그의 역량과 전문성 기술을 지니고 있는지. 근데 사람들 어때요? 호의적이고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을 신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가 간호사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연습해서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1학년이기 때문에 자기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방법은 어때요? 신뢰는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출발하고 수용, 인정, 서로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여러분에 대한 의도를 나타내고 일관성 행동이 중요하고 두 사람 간의 상호적인 관계를 통해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선 제일 먼저 믿는 게 중요해요. 나는 나를 믿는가예요. 여러분도 한번 이번 이 수업 시간에 대인 기술을 하고 있는데 나는 나를 믿는가? 두 번째, 나는 나를 좋아하는가예요.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간호사로서의 자기 그릇을 빚는다면 첫째 바탕, 내가 나를 믿는가? 나는 나를 좋아하는가? 혹시나 믿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는 친구는 이번 한 학기 동안 저의 인간관계, 우리 배우죠. 인간 심리에 대해서 자기를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심리 테스트 넣고 했으니까 나는 어떤가? 나는 나를 믿나? 그래야 한 발짝 또 나가고 한 발짝 나가고 부족해도 어때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뢰 파괴 어때요? 행동에 대해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공개하지 않거나 뭐 이렇게 약화돼 있는지 사진 한번 보세요. 앞에서 웃고 있지만 어때요? 뒤에서는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는 얼굴이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다 압니다. 그리고 특히 환자면 더 예민해서 빨리 알아차려요. 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어때요? 겉과 속이 똑같이 예, 환자분, 환우분 오늘 건강하셨지요? 뭐 해놓고 어때요? 뒤를 탁 돌고 나서 언제 봤다고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그리고 일치되도록 건강한 간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갈등을 하는 우리 어때요? 싸울 수도 있죠. 근데 막 자기 감정에 우리는 아픈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릇을 크게 만들어서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딜레마. 인간관계를 악화시키면서 자신의 목표 이익을 추구할 것이냐,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목표 이익을 희생할 것이냐. 딜레마죠. 그리고 최선의 방법 어때요? 서로의 목표와 이익을 최대한 실현시키고 인간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것, 즉 협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하면 이거 되게 사진으로 하는 재밌는 게 있는데 협상으로. 근데 지금 원격으로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저는 내 말이 맞다고 하면 항상 갈등은 생깁니다.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하면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위로 보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꼭 이거는 실습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하고 여러 가지 대인 관계를 무시하거나 회피하지 말아야 하고 승패 방식, 한 사람의 승리 반면 상대방은 패배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인관계 갈등과 관련된 이익이나 목표, 인간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경우에는 양보하는 해결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효과적인 협상. 갈등 상황에서 서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각자 느끼고 있는 감정을 이야기한 다음에 자기 소망이나 목표를 원하는 대로 얘기하고 갈등 상황을 생각해 보며 여러 가지 해결책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습을 하면 너무 재밌으니까 제가 이거는 저희가 만나게 된다면 이제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야 되겠죠. 해봅시다. 자, 대인관계에서 하는 부정감정, 분노, 불안, 우울 등을 스스로 잘 조절하여 처리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매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만약 남편하고 싸웠어요. 근데 어때요? 싸웠는데 그 짜증나는 걸로 여러분을 만나면 어떨까요? 제 짜증 다 여러분한테 갑니다. 그러면 저 교수 왜 성격 저래?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탁탁 터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내 감정은 내가 선택해. 저는 남편하고 싸웠어도 어때요? 여러분을 만나면 학교를 가거나 하면은 좋을 거예요. 왜? 여러분과 나의 관계에서는 지금
남편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엄마랑 싸워도 엄마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공부도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러면 관계도 다른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은 탁탁 터는 감정의 이 스스로의 선택의 유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습 항상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잘 안 되지만 1학기 때는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인지적 재구성법,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어렵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 가지 어떤지 자, 나를 불쾌하게 만든 생각 찾아보기, 왜 그런지 그 근거 찾아서 논박 필요하죠. 그리고 내 기분은 내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교수님이 막 뭐라고 해도 어때요? 그거는 그때 그럴 수 있겠구나. 빨리 툭툭 털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자, 대인관계 개선. 대인관계는 제일 중요하죠.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여건으로서 사회, 물리, 개인적으로 포함되며 여러 가지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환경을 개선하거나 그로부터 벗어나는 거 필요하고 영 내가 내 스스로 인간관계가 잘 안 된다. 그럼 어때요? 심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변화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힘을 길러야 되겠죠. 그래서 심리 테스트 하나 넣습니다. 나 위기 대처 능력. 자기는 어떤지 한번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을날의 야유회, 쾌청한 주말 친구들과 야유를 갔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 친구들 무리해서 혼자 떨어지게 됐고 눈앞에 펼쳐진 들판, 당신 어떻게 하겠는가? 털썩 주저앉아 어떻게 할지 생각한다. 큰 소리로 친구를 부른다. 가던 일을 계속 간다. 온기를 되돌아간다. 저는 4번 같네요. 자, 일단 털썩 주저앉는다. 섬세한 성격을 감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여유를 잃기 쉽고 그리고 극단적인 승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고만 한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가 큰일을 못하게 할지라도 난처한 상황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막을 수 있다. 다만 마음만 먹으면 위기 극복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되게 섬세할 수도 있죠. 자, 큰 소리로 친구를 부른다. 당신은 아무리 피곤한 일을 당해도 쉽게 당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낯선 곳에서도 크게 불안해하지 않고 행동파보다는 두뇌파에 속한다.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빨라 자신은 행동을 계획하고 그대로 행하는 능숙함이 보인다. 이런 당신은 집단의 리더로 적합하고 믿고 따를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자, 가던 일을 계속한다. 당신은 언뜻 강해 보이지만 내실이 없을 경우가 있다. 힘든 상황 때 주변을 살피기보단 자신 직감대로 행동하고 어찌 보면 저질러 놓고 보는 타입이며 그만큼 후회도 많이 한다. 아직 삶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고 젊은 애인데 볼 수 있죠.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젊은 특권이기도 하니 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다시거든요. 다시. 안 되면 다시, 안 되면 다시. 네. 자, 온기를 되돌아간다. 당신은 아마도 삶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일 것이다. 자, 한 번 실패하면 대체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풍부한 연륜으로 어려움을 순조롭게 해결해 나가는 해결사 타입. 주변에서 당신을 합리적인 사람이라 볼 것이며 나이가 들면서 더욱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4주차도 원격으로 하게 됐는데 내일 또 다시 발표한다 하니까 참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곧 빨리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이제 4주차 우리가 오늘 배운 대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학기 동안은 자기 그릇을 넓힌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연습했으면 좋겠고 나 전달법은 혼자 연습을 못하니 아까 뭐 관찰 이런 거 있죠? 적어보면서 습이 되도록 또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